여러분, K뷰티가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쓸었을까요? 다들 제품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아주 치밀한 성공 방정식의 진화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비밀 플레이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K뷰티 성공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비즈니스 전략의 진화에 있었던 겁니다. 이 진화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지난 10년이 크게 4개의 세대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개의 시대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각 시대의 승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만의 성공 방정식을 새로 썼는지 말이죠. 자, 첫 시대부터 가장 최신 전략까지 그 흥미로운 변화의 흐름을 저랑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자, 이 시대별 전력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일종의 분석 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4가지 브랜딩 장치라는 아주 유용한 툴을 쓸 겁니다. 첫째, 접근성. 고객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냐는 거죠. 둘째, 유입. 어떻게 그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까? 셋째, 신뢰. 뭘 믿고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들까? 그리고 마지막, 재구매. 어떻게 다시 찾아오게 할 것인가? 바로 이 4가지 렌즈로 각 시대의 전략을 속속들이 들여다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2개만, 아주 중요한 개념 2가지만 기억하고 가실게요. 먼저 CAC. 이건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해서 고객 1명을 데려오는데 드는 돈이에요. 그리고 LTV. 고객 생애 가치인데 한마디로 그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평생 써주는 돈의 총합이죠. 오늘 우리가 볼 K뷰티의 모든 혁신은요, 결국 이겁니다. CAC는 어떻게든 낮추고 LTV는 어떻게든 높이려는 바로 그 치열한 싸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매대 전쟁의 시대. 201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K뷰티의 성공 공식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명동, 강남역,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 있죠? 거기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가게, 그 가게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매대, 한 칸을 차지하는 것. 네, 그게 전부였어요. 자, 1세대의 대표 주자 바로 이니스프리의 성공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접근성은 지하철역 바로 앞 로드샵으로 해결했죠.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유입, 즉 손님을 끄는 건 당대 최고의 톱스타를 내세운 TV 광고 하나로 끝냈습니다. 신뢰는 우리는 자연주의 브랜드예요 라는 컨셉으로 쌓았고요. 재구매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도했죠. 자, 그럼 여기서 KC, 즉 고객 획득 비용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어마어마한 가게 월세랑 광고비였던 거예요. 이걸 감당하려면 정말 상상 초월하는 양을 팔아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로드샵 제국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랑 광고비가 너무 부담스러웠고요. 더 중요한 건 세상에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TV 속 예쁜 연예인 말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진짜 후기를 더 믿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게 1.5세대, 바로 닥터자르트 같은 브랜드들입니다. 이들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접근성? 굳이 비싼 월세 내고 가게를 차리는 대신 그냥 올리브영에 입점해버렸어요. 그럼 유입은 화해 같은 화장품 리뷰 앱에서 입소문을 타는 걸로 해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거 좋다더라 후기 보고 직접 올리브영 가서 사게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전문성으로 신뢰를 주고 써보니 효과가 좋으니까 재구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왔고요.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죠.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올리브영 같은 곳에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유통 수수료. 이게 많게는 매출의 45%까지 됐거든요. 게다가 그 좁은 매대 한 칸을 차지하려고 브랜드들끼리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겠어요. 결국 브랜드의 운명이 내 손을 떠나서 올리브영 같은 거대한 유통 공룡의 손에 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클릭 경쟁의 시대가 열립니다. 브랜드들이 드디어 오프라인 유통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이른바 D2C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2세대의 대표주자 코스알엑스는 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접근성? 한국 시장을 넘어 아마존, 쇼피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바로 진출했어요. 무대를 전 세계로 넓힌 거죠. 유입 전략은 아주 심플하고 강력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드름 패치면 여드름 패치. 딱 한 카테고리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되는 거였죠. 신뢰는 수만 개, 수십만 개씩 쌓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진짜 리뷰가 만들어졌고요. 재구매는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바이럴 챌린지가 알아서 해결해줬습니다. 이 D2C 모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 1세대 로드샵 모델은 이익률이 한 30%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2세대 D2C 모델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중간에서 올리고형 같은 유통사가 떼어가던 그 막대한 이익을 브랜드가 그대로 다 가져오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서 월세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세대의 CAC가 명동거리의 비싼 가게 월세랑 TV 광고비였다면 2세대의 CAC는 이제 틱톡 바이럴 챌린지 비용,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한테 주는 협업 비용이 된 거죠. 싸움터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디지털 관심으로 완벽하게 이동한 겁니다. 하지만 이 D2C 모델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뭐랄까, 마치 젠가 타워 같았다고 할까요? 성공 공식이 너무 뻔해서 경쟁자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었고요. 또 딱 하나의 히어로 제품에 브랜드의 명운을 거는 경우가 많았죠. 제일 위험한 건 이거예요. 틱톡이나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살짝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바람만 살짝 불어도 브랜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구조였던 거죠. 이 불안정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한 현존 최강 모델이 바로 2.5세대 메디큐브입니다. 이들의 플레이북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접근성, 영상을 보다가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는 틱톡샵 같은 모델로 구매 장벽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유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했고요. 신뢰는 믿을 만한 인플루언서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주면서 쌓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뷰티 디바이스와 계속 사야 하는 소모품이라는 조합으로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재구매 루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2.5세대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70%. 메디큐브가 디바이스와 소모품을 결합하는 모델로 달성한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해자, 즉 자신들만의 성을 얼마나 단단하게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2.5세대는 더 이상 화장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고객이 되면 계속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고수익 습관, 즉 루틴을 파는 거죠. 몇 개를 파느냐의 게임에서 고객 한 명이 평생 얼마를 쓰느냐, 바로 그 LTV 게임으로 판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어요.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K-뷰티의 놀라운 진화 과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찾아낸 이 새로운 성공 방정식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거 팔아서 얼마 남지에서 이 고객이 우리한테 평생 얼마나 가치 있지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왼쪽 옛날 플레이북의 목표는 매출 총이익, GPM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대를 차지하는 데 목숨을 걸었죠. 하지만 오른쪽, 지금의 새로운 플레이북은요. 목표가 고객 생애 가치, LTV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콘텐츠와 대화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싸움의 목표, 방법, 그리고 전쟁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플레이북이 되었죠.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공식을 다음엔 누가 따라하게 될까요? 아니면 혹시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3.0 시대를 열어버릴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쇼핑하면서 만나는 브랜드들이 과연 어떤 세대의 방정식을 쓰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미래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